네, 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1 2학기 처음 수업인 7단원 개인과 사회생활, 그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사회화와 청소년기 첫 번째 노트 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때 배우는 첫 단어는 개인과 사회생활인데요. 주로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 사회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주로 속해 있는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인지,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화란 어떤 것인가 알아볼게요. 사회화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걸 사회화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그냥 자기 원할 때 언제든지 똥을 싸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학생들은 똥을 싸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길거리에다가 아무데나 똥을 쌀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갓난아기와 여러분 학생들의 차이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길거리에다 똥을 싸면 안 되는 거,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집에서 다 교육을 받았고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자, 의미를 적어 볼게요. 의미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사회를 살아가는데 일반 성인이라면 길거리에 아무데나 일을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 이런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이런 것도 다 사회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사회화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구나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사회화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국인이지, 한국 사람으로서의 소속감,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사회화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화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회가 큰 변화 없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안정.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식이 특정 문화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점점 전해지면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문화가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과거에서 현재로 문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화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조상과 후손 간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회화는 누가 시켜주는 걸까요? 먼저 시기별로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주로 어떤 곳에서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어린 유아 또는 어린 아동들이에요. 이런 어린 나이에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밥 먹는 법부터 해서 응가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걸 다 가르쳐 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는 여기저기서 아주 많은 그런 사회화를 겪게 되는 시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 즉 친구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가 하는 게임도 같이 하고 친구가 보는 유튜버 재밌는 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친구로부터 친구가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고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청소년기는 주로 학교에 많이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영향을 받고요. 세 번째로는 대중매체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중매체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TV나 유튜브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중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학생 이후에 20살이 넘으면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죠. 교과서에는 뭐 청장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인 시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볼게요. 성인들도 유튜브 보고 TV 보잖아요. 그죠? 대중매체의 영향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처음 하면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직장 선배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직장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요. 노년 시기가 되면 나이가 들면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노년 시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어플 다운로드하는 걸 많이 서툴러 하시잖아요.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교육받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화를 받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사회화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각각 빨간 색깔들이 이제 사회화를 시켜주는 기간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노년들은 재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별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가정은 집을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가정에서 배우게 될까요? 언어, 한국말, 아니면 예절, 어른한테 존댓말 써야 돼, 아니면 의식주, 우리나라는 수저와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가나다, 아니면 뭐 했어요, 존댓말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그런 거니까 사회화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지 않고 수저와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는 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집단, 또래 집단인데요. 또래 집단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일부러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사회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성장기,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속하는데 그런 어른이 되고 있는 성장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또래 집단입니다.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있으면은 PC방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겠죠. 공부 정보도 주고받고. 세 번째, 학교입니다. 학교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적어도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장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사회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뭘 배울까요? 지식, 공부하는 것들, 아니면 기술, 아니면 서로 협동하고 노력하는 가치, 포기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직장이었죠? 직장 먼저 보겠습니다. 직장은 그냥 성인에게. 마지막으로 대중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중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에요. 사회화 뭐라 해야 되지? 매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대의 영향력이 아주 높아졌다. 그리고 얘는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대중매체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보는 TV, 라디오, 아니면 유튜브. 우린 유튜브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중매체인데 현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와 관련된 거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건 뭐냐면 여기다 적어주세요. 재사회화입니다. 재라는 건 다시 한다는 뜻이죠.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뭘 다시 해? 사회화를 다시 해. 왜 다시 할까요? 노인이 되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배우는 유튜브 같은 걸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배운다. 사회에서 필요한 걸 다시 배우는 과정, 재사회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누가 다시 배우냐면 급격하게 사회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 아니면 갑자기 다른 사회로 이동해서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거기 적응이 새로 필요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회에 적응한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존댓말이나 이런 문화를 새로 배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관련된 사람들이 새로 배우는 것, 그런 것을 다시 사회화라고 해서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다시 사회화를 한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재사회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청소년기란 어떤 것인가, 그 의미와 특징, 그리고 청소년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 학생 여러분들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속해 있죠. 의미. 청소년기란 우리가 어린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다 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자, 요 성인이 되기 전에 중간 시기, 요 때를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란 아동과 성인 사이의 중간 시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특징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2차 성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달라진 신체뿐만 아니라 호르몬이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 가끔씩 기분이 이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유 없이 혼란이 증가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크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좀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합니다. 더 이상 날 이렇게 막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갈등이 증가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 집단이 또래 집단이라고 했죠.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 즉 친구의 관심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친구가 뭘 하느냐, 친구들이 누굴 좋아하는지, 친구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도,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고요. 네 번째,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하는 이유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다양한 것에 이게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 그럽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죠.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고 이런 일들이 나쁜 일들도 하는 이유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으니까 그런 걸 모방 따라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같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청소년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 요거는 빨간 색깔 글씨로 잘 적어주세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정체성 형성하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굳이 철학적으로 어렵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중에 뭘 직업으로 삼고 얼만큼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뭐고 난 언제 기분이 좋고 이런 걸 알아가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청소년기는 특히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예요. 다른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너는 멍청해 100번 친구들이 맨날 볼 때마다 멍청하대. 아니면 너는 똑똑해 잘하고 있어 걱정 마 힘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면 요게 그대로 내 자신이 됩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겪어보면 알 거예요. 뭐 똑똑하다는 말 많이 들으면 내가 진짜 똑똑해지는 것 같고 더 노력하고 해서 똑똑해지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많이 생각하면서 정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인데 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아 정체성 형성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면 됩니다. 정답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고민, 나중에 뭘 하지? 그리고 생각. 청소년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 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은 사회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청소년기란 어떤 시기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